혹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어디 뒀지? 하고 허둥대 본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분명히 방금까지 생각났던 사람 이름이 말하려는 순간 입에서 뚝 끊겨버렸던 경험. 어쩌면 지금도 어디서 이 영상을 보려고 했더라 하고 떠올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든 거겠지라며 흘려보내다가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순간 치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습니다. 배가 아프면 내과를,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요즘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원래 이 정도는 다들 그래. 그렇게 치매는 자각하지 못한 채 조용히 조금씩 그러나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쯤엔 이미 뇌세포의 절반 가까이가 손상된 뒤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후회할 시간도 없이 잊혀지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에 펜이 있다면 메모하면서 함께 해보세요. 없다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총 6가지 질문에 대해 자주 그렇다면 2점, 가끔 그렇다면 1점, 전혀 아니다면 0점을 주세요. 총점이 당신의 현재 뇌 건강 점수입니다. 치매 초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질문 1점. 최근 3개월 사이 약속 시간을 자주 까먹거나 다녀온 장소나 사람 이름이 쉽게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질문 2점. 하던 이야기를 중간에 멈추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고 생각이 끊긴 경험이 자주 있었나요? 질문 3점. 물건을 놓은 장소를 자주 잊어버리고 냉장고나 신발장, 화장실 등에 엉뚱한 걸 둔 적이 있나요? 질문 4점. 방금 들은 이야기나 뉴스를 금방 잊고 다시 묻거나 내용을 떠올리기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질문 5점. 가족이나 지인에게 그 얘기 전에 하지 않았어? 혹은 이거 아까도 물어봤잖아라는 말을 자주 들은 적이 있나요? 질문 6점. 요리, 청소, 은행 업무 등 평소 하던 일의 순서를 잊거나 자꾸 실수가 늘어난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제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0, 3점.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지루한 루틴에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생활 자극을 더하고 꾸준히 뇌 활동을 챙겨주세요. 47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력 저하나 인지력 둔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8점 이상. 이미 경도 인지 장애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 진단은 후회를 줄여주고 회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뇌 속에서 천천히 시작되고 그 사람의 말투, 생각,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믿기 힘들 만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 습관, 그것이 치매를 부르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용인에 살던 67세 박순자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늘 부지런하셨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걷고 틈틈이 책도 읽고 음식도 직접 챙겨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잦아졌습니다. 커피포트를 켜놓고 방에 들어간 뒤 깜빡 잊고 물이 다 끓어 넘친다든지, 마트에서 분명히 사려던 물건은 하나도 안 사고 엉뚱한 것만 바구니에 담아 온다든지. 처음엔 내가 요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웃어 넘기셨대요. 하지만 어느 날 집 안에서 리모컨을 찾지 못해 온 집을 다 뒤지다가 그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는 아, 이건 그냥 깜빡한 게 아니구나 하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는 초기 알츠하이머.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의사의 말이었죠. 어르신은 매일 똑같은 습관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게 뇌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나요? 오전 시간을 거의 앉아서 보내고 있진 않나요? 아침 식사를 늘 대충 넘기거나 건너뛰는 편이신가요? 화면만 들여다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리를 멍하게 비우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뇌세포는 점점 제 기능을 잃고 기억력은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자 리사 모스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똑같은 자극만 주면 퇴화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의 선택과 습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치매라는 이름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반복하는 뇌의 해로운 습관 3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립니다. 그중 일부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걸 왜?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습관들만 피하고 의사들이 추천한 단 한 가지 뇌 습관만 제대로 실천해도 기억력은 놀라울 만큼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지인이나 부모님, 혹은 바로 내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도 요즘 자주 깜빡해요. 엄마가 자꾸 물건을 엉뚱한 데 놓으세요. 치매가 너무 두려워요. 미리 뭘 해야 할까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지켜줄 단서가 되고 우리 모두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매일 반복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치매의 시작점, 그 진짜 원인, 그리고 그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 다음 편에서 그 첫 번째 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꼭 내 생활을 돌아보며 들어주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혹시 이런 하루가 익숙하신가요? 눈을 떠 시계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손에 들어 잠든 사이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쓱 훑고 날씨도 한번 보고 그대로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화면만 들여다보며 10분, 20분이 흘러갑니다. 그 후에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씻고 아침은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집을 나서죠.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던 이 아침의 시작. 여기에 치매를 유발하는 매우 강력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에 뇌를 방치하는 습관. 뇌는 아침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배고픈 상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생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이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청소되는데 깨어나자마자 이 시스템이 정리한 뇌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 기억력과 사고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뇌는 아침에 가장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깨어나며 이때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그날의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문제, 기상 직후의 스마트폰 사용. 국내 대형 병원 뇌건강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의력 저하가 38%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가 깨어나자마자 즉각적인 정보 폭격을 맞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며 신경계는 방어 반응에 돌입합니다. 이때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위축되고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서 괜히 하루 종일 불안하고 짜증났던 적 기억나시죠? 그게 뇌가 방어 기제로 과도한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흔들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잠깐만 보는 거니까 괜찮지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지만 뇌는 잠깐과 오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첫 입력이 자극적이고 복잡한 정보면 그날 하루 내내 뇌의 신경회로는 피로하고 불안정한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공복을 커피로 채우는 습관. 나는 커피 없이는 아침을 못 버텨요. 이 말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은 뇌세포에 필요한 포도당 공급을 방해하고 자율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60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뇌영상 연구에서 아침 공복에 커피만 마시는 그룹이 뇌의 전두엽 대사율이 낮게 측정되며 치매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2.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언가를 먹느냐 보다 뇌가 깨어나면서 어떤 연료를 처음 받느냐입니다. 뇌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페인, 설탕, 공복 스트레스를 안겨주며 뇌를 아침부터 공포 모드에 몰아넣고 있는 셈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이춘자 씨는 20년 넘게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손에 들고 날씨, 정치, 경제, 연예, 친구 소식까지 30분 넘게 스크롤을 내렸죠. 커피를 마시며 그걸 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남고 딸이 방금 한 말을 기억 못해서 몇 번씩 되묻게 되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가끔 내 얼굴이 낯설다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고요.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전 단계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상 후 1시간 동안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회복이 아닌 퇴화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대안을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기상 후 30분 동안 뇌를 위한 리셋 루틴을 만들 것.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1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이 아닌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3분간 깊은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 하고 인식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2점,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 한 컵, 소화가 쉬운 아미노산 간식, 삶은 달걀 반 개, 바나나 반 개, 견과류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깨운 뇌에 연료를 넣는 일입니다. 이 간단한 식사가 뇌세포를 깨어나게 만들고 하루 전체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보호해 줍니다. 3. 자연광을 5분 이상 쐬기.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을 분해하고 세로토닌을 생성해 뇌의 기분 조절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세로토닌 부족은 치매 초기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상 직후 스마트폰, 공복 커피, 무반응 상태로 보내는 30분은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서서히 기억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습관이 오늘부터 반복된다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3년, 5년 뒤 기억력과 말의 속도, 판단력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뇌는 매일 아침 묻습니다. 오늘도 나를 방치할 건가요? 아니면 나를 깨워줄 건가요? 내일 아침부터 단 1분만이라도 내 뇌에게 좋은 시작을 선물해 보세요.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매일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뇌를 망치고 있었을 줄은 몰랐죠. 경북 구미에 사는 66세 김연자 씨는 최근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을 까먹은 건 처음이었고 주차한 차가 어디 있는지도 떠오르지 않아 1시간 넘게 땡볕을 헤맨 날 처음으로 겁이 났다고 합니다. 건강에 신경 써왔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걷고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고 음식도 이건 몸에 좋다는 건 꼭 챙기셨죠. 문제는 그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 중 하나가 오히려 뇌세포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식품 중 뇌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뇌신경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뇌에겐 독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대표적인 게 바로 설탕이 첨가된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즙, 곡물바, 건강견과, 음료형 비타민 등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품들 중에는 의외로 당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많습니다. 설탕은 뇌의 연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식품에 포함된 천천히 흡수되는 포도당이지 공장에서 정제된 설탕이나 과당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뇌건강센터는 정제당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마기억 담당 부위의 위축 속도가 1.7배 빠르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뇌는 당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하게 빠른 당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뇌는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이상 신호로 인식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숨은 설탕입니다. 다음 항목 중 나는 몸에 좋은 줄 알고 자주 먹는다는 음식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보셔야 합니다. 과일즙 또는 과일 농축액, 곡물바, 오트밀바, 건강즙, 흑마늘액, 도라지청, 시리얼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믹스 건포도, 크랜베리 포함, 꿀이 첨가된 한방차. 이 식품들은 대체로 건강식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정제당 등이 포함돼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뇌에 염증을 남깁니다. 의학 논문도 주목한 혈당 스파이크와 기억력 저하의 연관성.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은 50대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9%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당뇨가 없더라도
단 5년간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MRI에서 뇌의 전두엽 위축이 관찰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60대, 70대가 매일 먹는 음식이 5년 뒤에 뇌를 결정짓는다는 것. 사례 흑마늘즙을 매일 먹었는데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0대 이분희 씨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흑마늘즙을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설탕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아들의 전화번호 내 자리를 헷갈리기 시작했고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빨래를 꺼내는 걸 깜빡해 하루 종일 젖은 채로 방치한 일이 반복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식후에 바로 드시는 건강즙 성분 확인해 보셨나요? 성분표에는 액상과당이 6g 포함되어 있었고 이 씨는 하루 2포씩 드셨으니 매일 12g의 당분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살리는 식습관은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하루 섭취하는 당분을 줄이되 뇌가 좋아하는 영양소로 대체하라. 여기 몇 가지 실천 팁을 알려드립니다. 뇌를 위한 식습관 5계명. 성분표 보기 습관화. 건강식품이라도 성분표에서 액상과당, 시럽, 설탕, 과일 농축액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아침엔 단백질 위주 식사. 삶은 달걀, 두부, 바나나, 아보카도, 치즈는 뇌를 깨우는데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간식은 통곡물 오날 견과류로 오트밀이나 무염 아몬드, 호두 등 천천히 소화되는 식품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끼는 채소를 3가지 이상 섞기,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가지 같은 컬러 채소는 뇌 염증을 줄이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물을 충분히, 단 차는 무가당으로 생강차, 보리차, 결명자차처럼 설탕 없는 자연차가 뇌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뇌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매일 먹는지를. 매일의 식습관은 그냥 입맛이나 기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억력, 사고력, 감정 조절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택입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포장된 식품을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좋은 식습관을 3주만 이어가도 기억력과 집중력 회복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식사도 잘 챙기고 아침마다 걷고 잠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제 기억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말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71세 김도연 씨가 신경과 의사를 만난 날 가장 먼저 한 질문입니다. 걷기 운동 10년 차, 혈압 관리 철저,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도 꼬박꼬박.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친구 전화번호가 헷갈리기 시작했고 은행 비밀번호가 자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일까 싶어 병원을 찾았고 진단은 경도인지 장애. 이 말을 듣고 김 씨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운동하고 건강 챙기면 치매는 안 온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진단을 받았을까요? 그 답은 그녀가 무심코 반복했던 작은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운동도 수면도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되는 치명적인 공통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도 기억이 흐릿해지는 이유. 운동도, 식사도, 수면도 열심히 챙기는데 기억력은 왜 자꾸 흐려지는 걸까요? 그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생각하지 않는 하루에 있습니다. 놀라셨죠? 뇌는 움직이고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깊이 사고하는 시간입니다. 뇌는 생각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하버드 뇌과학 연구팀은 60대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과 뇌세포 밀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수면, 식사가 모두 양호한 그룹 중에서도 일상 대화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뇌 위축과 기억력 저하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운동은 하지만 같은 코스만 반복,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만 끝나면 기억이 나지 않음, 전화는 자녀와 짧게만, 책은 펼치지만 집중하지 못함, 새로운 정보나 대화, 자극이 거의 없음. 이들은 모두 신체는 건강해 보이지만 뇌는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먼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말을 하셨나요? 그냥 소리 낸 말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하고 기억을 꺼내는 말을 하셨나요? 언어는 뇌를 가장 넓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말을 할 때는 기억력 해마, 언어 이해 브로카 영역, 감정 표현 변연계, 그리고 논리 회로전 두엽과 동시에 작동합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이 회로들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일수록 대화 자극 부족이 뇌 위축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든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례 운동도 식사도 잘했지만 65세에 은퇴한 조정숙 씨는 건강한 식사, 조깅,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루 종일 사람과 말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잣말만 몇 마디 했던 날도 많았어요. 그런 그녀는 최근 책을 읽다 중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요리 순서를 자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두엽 활동 저하.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초기 치매 진단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 계획을 큰 소리로 말로 정리하고 이웃과의 대화 모임에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기억력은 물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뇌는 새로움에 반응한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뇌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가 꺼지면 뇌는 자극을 의미 없는 정보로 분류하고 기억 회로에 저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생각은 안 했는데 피곤하고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하루는 갔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남은 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뇌는 급속도로 퇴화합니다. 뇌를 깨우는 생활 자극 5가지. 매일 한 명에게 질문하기. 대화할 때 단순 응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듣는 습관은 뇌를 폭넓게 자극합니다. 하루 한 번 말로 계획 말하기. 아침에 나는 오늘 할 거야 라고 입 밖으로 내보내 보세요. 뇌는 생각보다 소리를 더 잘 기억합니다. 익숙한 일도 순서를 바꿔서 하기. 양치 순서, 걷는 길, 마트 동선 등 조금만 바꿔도 뇌는 이건 새롭다고 반응합니다. 신문 기사 한 꼭지 소리 내어 읽기. 짧은 기사라도 좋습니다. 말로 읽고 내용 요약까지 해보면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내가 오늘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보기. 유튜브 영상, 책, 뉴스에서 본 내용을 한 번이라도 요약해보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당신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잘 말하고 잘 생각하는 습관을 더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말, 말하는 기억, 표현하는 사고가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이건 단지 말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수십만 명의 사례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비치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아침엔 역시 커피지. 연희 씨는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짙은 향이 코를 간지리고 입을 가까이 가져가자 살짝 데일 듯한 온기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자신만의 고유한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매일같이 아침 한 잔, 점심 한 잔, 퇴근 후 디카페인 라떼 한 잔. 그렇게 30년을 마셔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가에 깊게 팬 주름, 눈 밑에 그늘진 다크서클, 칙칙해진 피부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변화일지도 몰랐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력도 부쩍 떨어졌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건강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연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3잔은 마셔요. 그런데 디카페인도 많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피부나 수면 혹은 두통 같은 변화는 없으셨나요? 그 순간 연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직감한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돌리며 손톱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피부도 점점 칙칙해지고요. 그날 이후 연희 씨는 커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설마 커피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걸까? 매일 무의식적으로 마셔왔던 그 습관이 오히려 자신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커피.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잔에 담긴 액체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나 달콤한 디카페인 라떼처럼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은 겉으로 보기엔 가볍고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커피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에 지금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다음 4가지 증상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피부 노화 및 탄력 저하, 수면질 저하 및 불면, 심장 두근거림과 혈압 상승, 기억력 저하와 멍한 상태. 각 항목마다 실제 연구 결과와 함께 커피를 즐겨 마시던 사람들이 겪은 신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 피부 노화 및 탄력 저하. 아, 오늘도 화장이 잘 안 받네. 연희 씨는 세면대 앞에 선 채로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울을 통해 은은히 퍼졌고 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지만 탱탱하던 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어제보다 더 짙어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코 옆 팔자주름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성벽처럼
그녀의 얼굴도 그렇게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올해 50. 어릴 적엔 누구보다 피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넌 참 하얗고 투명하다는 말은 학창시절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결혼 후에도 큰 스트레스 없이 유지해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피부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생활 때문이겠거니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 원인을 짚을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 혹시 커피 줄여볼 생각은 해봤어? 친구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고 둘은 종종 피부과 시술 후기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에이, 난 디카페인도 마시는데? 연희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미숙 씨의 피부는 오히려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윤기나고 탱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야. 디카페인도 첨가물이 많잖아. 특히 너처럼 믹스커피랑 라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 미숙 씨의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믹스커피 뒷면의 성분표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식물성 크림, 설탕, 합성 향료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손끝으로 포장지를 만져보니 미세하게 번들거리는 플라스틱 재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그 안에 담긴 내용물도 과연 나에게 부드럽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피와 피부 노화의 연관성 연구 결과 2014년 일본 나고야 대학의 한 연구팀은 카페인 섭취와 피부 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피부세포에 일정량의 카페인을 주입했을 때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고 수분 보유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설탕이 혼합된 커피를 장기간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름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믹스커피 속 트랜스 지방과 유화제가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부는 신체의 가장 바깥층이며 외부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가 피부의 가장 기초적인 방어력을 흔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 사례 커피 줄이고 달라졌어요. 박지윤 48세 씨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믹스커피와 카페 라떼가 주된 메뉴였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엔 자동으로 손이 커피포트로 향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루틴이었어요.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입이 심심할 때, 피곤할 때 그냥 무조건 커피였죠. 하지만 작년 겨울 그녀는 급격한 피부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조한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눈가에 작은 혈관이 터지고 입가 주름이 확 깊어진 걸 보고는 놀랐죠. 피부과에서 수분 부족과 산화 스트레스를 지적받았고 이후 지윤 씨는 커피를 일주일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계속 허전하고 오후엔 졸리고 예민해졌어요. 솔직히 금단 증상 같았죠. 그런데 3일쯤 지나니까 피부톤이 맑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이후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와 꿀물로 바꾸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 주위가 덜 붓고 화장이 잘 받는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웃음은 단순한 피부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이해하고 건강을 되찾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 씨도 지윤 씨의 사례를 접하고 커피를 끊기로 마음먹었지만 결심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익숙하게 손이 가는 머그잔, 점심 후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주는 듯한 쌉쌀한 커피 맛,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의 위로. 이 모든 순간을 포기하는 건 단순한 식습관 변경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걸 포기해야 하지? 그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다시 마주한 순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천천히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믹스커피 대신 무가당 원두커피로 바꾸었으며 주 2회는 커피를 완전히 끊는 날로 정했습니다. 처음 커피를 끄는 날 입안이 허전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생강차는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뜻함은 남겼지만 익숙한 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뺨이 덜 붓고 손끝의 피부가 덜 건조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이 매끄럽게 발리는 걸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게 나를 위한 거라면. 커피 한 잔, 그 소중한 일상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신호들 피부의 미세한 주름, 거칠어진 결, 푸석한 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말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연희 씨는 오랜 시간 커피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 캠퍼스의 도서관에서 처음 커피를 마셨을 때 그 쓴맛과 진한 향에 매료되었고 어느새 매일 아침 빠지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공부와 일,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연희 씨는 잠자리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한 방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면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마음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잔주름이 깊어졌고 입가에는 걱정 어린 미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그런 변화들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의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기 속에 울렸고 그녀는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몸을 뒤척였습니다. 베개의 부드러운 촉감과 시원한 시트가 피부에 닿았지만 마음만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그녀는 속으로 걱정을 되풀이하며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낮은 진동 소리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화면을 흔들었고 연희 씨는 손을 뻗어 알람을 끄며 눈을 비볐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커피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잔을 마시며 활력을 얻었을 텐데 이제는 커피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커피를 끊는다는 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연희 씨는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와 가사,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하루 종일 지쳐 있었고 커피 한 잔이 그 무거운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잔을 들고 천천히 향을 맡았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따뜻한 잔이 손바닥에 감겼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쓴맛과 함께 약간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마시면 안 되는데 내적 갈등이 얼굴 근육을 약간 경직시켰습니다. 손가락이 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쓸며 멈칫했습니다. 퇴근 후 친구 지연 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카페 내부의 소란스러운 음악과 대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연희 씨는 자신의 눈가에 선명해진 다크서클을 손으로 살짝 가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잠이 너무 안 와. 밤마다 뒤척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 있어. 지연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커피 많이 마시잖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 연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커피 없이 어떻게 버텨? 너무 힘들어.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꼭 쥐었다 폈다 하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커피에 의존하는 자신이 싫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커피를 포기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커피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공부할 때 힘이 돼 주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스트레스를 달래주던 친구였어. 그러나 그 오래된 습관이 이제는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내는 물질로 체내 흡수 후 36시간 동안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 때문에 늦은 시간 커피를 마시면 깊은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카페인이 수면 시작 시간을 지연시키고 총 수면 시간을 줄이며 깊은 잠 단계인 레마리엠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디카페인 커피도 완전한 무카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수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카페인이 남아있는 음료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희 씨 같은 경우 평소 디카페인 라떼도 자주 마셨기에 그 영향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40대 직장인 민수 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를 이기기 위해 저녁 시간에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커피 섭취를 줄이기로 결심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커피가 없으면 버틸 수 없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잠 못 드는 밤이 너무 힘들었죠. 라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연희 씨는 어느 날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 알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창문 밖으로는 살랑이는 바람. 소리와 함께 먼 곳의 나무잎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촉촉한 밤 공기가 피부에 닿으며 그녀의 마음을 잠시라도 진정시키려 했지만 깊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해. 커피에 대한 애착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하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혈압 상승, 커피가 몸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 민수 씨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커피는 그의 가장 친한 동반자였습니다. 아침 출근길, 점심시간, 오후에 잠깐 휴식까지 하루 3잔 이상은 기본이었죠. 커피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라며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언제나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만큼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에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가슴에 손을 얹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쉬려 애썼지만 코끝에 닿는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잠이 부족한 탓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늘 함께하던 커피도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닐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일까?
내적 갈등에 사로잡힌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장 박동과 혈압을 측정하며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섭취는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민수 씨는 의사의 말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는 이마를 만졌습니다. 순간 걱정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이 작은 습관이 이렇게까지 몸에 부담을 주었나. 그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찬 공기와 주변의 조용한 병원 소음이 오히려 그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단기간에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특히 고혈압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임상 실험에서는 하루에 커피 4잔 이상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 상승과 심장, 두근거림을 경험할 확률이 30%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스트레스 반응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심장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민수 씨는 점점 불면증까지 겪게 되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하루하루 커피 한 잔에 의지하던 자신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 습관을 끊는 게 쉽지 않은데.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지만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조금씩 커피 섭취를 줄이고 대신 몸을 편안하게 하는 차나 물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과 성취욕은 여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커피는 일상적인 음료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건강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이 우려되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고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커피가 일으킬 수 있는 심장 두근거림과 혈압 상승은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이 뛰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 또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하거나 두통이 찾아온다면 자신의 커피 섭취 습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멍한 상태, 커피가 몰고 오는 의외의 문제. 지은 씨는 35세의 대학원생입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그녀에게 커피는 필수였습니다. 졸릴 틈이 없도록 집중하려면 커피가 꼭 필요해. 라며 책상 옆 커피 머신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건 진한 에스프레소였고 하루에 적어도 4잔 이상은 마셨습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입안에 퍼지는 풍미가 그녀를 잠시나마 깨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은 씨는 잦은 깜빡임과 함께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읽다가도 내용을 잊어버리고 평소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던 단어들이 입에서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실험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잦아졌고 자꾸만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느 날 지은 씨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살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힘이 없고 피부는 피곤함에 눌려 칙칙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마음속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그날따라 주변 소음도 너무 크게 들리고 심장이 답답해지는 듯 했습니다. 촉촉한 공기가 코로 들어올 때마다 숨쉬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된 걸까?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 내적 갈등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간 지은 씨는 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동시에 과다 섭취 시 신경계 피로를 가중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카페인 과다 섭취가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25% 이상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은 씨는 그날 이후 커피 섭취를 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커피 없이 공부를 어떻게 하지? 집중이 안 되면 어쩌지? 라며 불안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머리를 쥐어짜듯 만지며 표정을 찡그렸고 책상 위 커피잔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의 부드러운 향기가 코를 간지리고 입안의 감도는 부드러운 맛에 위로받으면서 조금씩 커피를 줄여 나갔습니다. 밤에는 명상 음악과 함께 깊은 숨을 쉬며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멍한 상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커피라는 익숙한 친구가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지은 씨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평소 커피 섭취량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함께 이야기 나눈 커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 잠 못 이루는 밤과 심장이 두근거리는 불안감, 그리고 기억이 흐려지고 멍해지는 순간들까지. 연희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연희 씨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커피 한 잔이 사실은 몸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찾던 익숙한 향과 따뜻한 온기, 손끝에 전해지던 그 감촉을 멀리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건강과 진짜 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피부가 조금씩 환해지고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할 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연희 씨는 처음엔 커피를 끊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나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해서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혹시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 습관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은 우리 스스로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